어떻게 나의 재정을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서 돈의 시스템이 그 구조가 나를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돈이 점점 커지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돈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폭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브리지원. 이름은 다 기억하시네요. 브리지원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오프닝 하면서 이 한국 커뮤니티에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올바른 정보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지 연구하고 해서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말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시간이죠. 우리 갖고 있는 시간. 돈을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시간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거를 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팩터, 그러한 요소인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 재정에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나의 재정을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서 돈의 시스템이 그 구조가 나를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돈이 점점 커지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좋지 않아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에요. 그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는 엄청 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평생 소득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가. 100세 시대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에서 그걸 어떻게 내가 풍족하게 평생 흐르는 캐시플로우를 쓸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4060 은퇴한 시대 3대 리스크.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거를 그만해도 되는 걸 은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나한테는 걸림돌일까? 미국에서 가장 파산 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돌아가시 1년 전. 이게 가장 많은 파산, 미국의 통계입니다. 장수 리스크라고 하죠. 지금은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있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평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3에서 3.2%. 통계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넣잖아요. CD에 넣잖아. 지금 그걸 사이드라인 머니라고 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고 그냥 스탠바이 하는 머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전체 히스토리 중에서 지금이 가장 CD가 많대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CD에 돈 집어넣으면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있어요. Market volatility라고 하는데 여기 아마 IRA나 401k를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 항상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나이가 조금 40대, 50대 초반인 경우에는 이게 리커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50대 말, 60대이신 분들은 만약에 한번 내려가서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내가 원했던, 내가 가장 높았던 장고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개런티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고 있고요. 장수, 오래 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지금 100년 동안의 그 전체적인 거는 3.2%, 시장 변동성.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변동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정말 큰 거를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Sequence of Return Risk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만약에 폭락하는 장이 됐을 때 내가 돈을 써야 돼. 다른 게 없어. 401k나 IRA에서 돈을 꺼내 써야만 하는 옵션이 다른 게 없을 경우에는 Sequence of Return Risk를 꼭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그래프는 실제 그래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70년부터 사실 2004년까지 그 사이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리타이어를 74년에 한 분과 그 말은 뭐냐면 그 시점부터 돈을 꺼낸 거야. 어디서? 401k에서 내지는 IRA 투자되어 있는 계좌에서. 그렇죠? 근데 한 분은 75년부터 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 자 똑같아요. 75년부터 2004년까지 74년부터 2003년까지 돈은 equity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equity가 주식이거든요. 주식의 수익률이 14%, 15% 비슷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equity fixed income return, fixed income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은 등락이 높낮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채권도 똑같아. 인플레이션 여기서 5% 잡았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에 30년
이건 30년이 지속이 됐고 이러한 조건에서 돈을 쓴 게 한 3.6 밀리언이 나왔다는 거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내가 쓴 돈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커졌는데 돈을 어느 시점부터 뺐냐 근데 밑에 사람은 똑같은데 포트폴리오가 19년밖에 안 간 거예요. 19년 가고 나서 돈이 없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돈을 모을 때는 똑같아요. 모을 때는 수익률의 순서랑 상관없이 똑같이 모여지는데 돈을 뺄 때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달라. 하나는 30년 동안 굴러갔어. 더하기 플러스였어. 그게 뭐예요? 녹색이겠죠? 돈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밑에 거는 돈이 뺀 게 마이너스 장에서부터 뺐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격을 입었으니까 더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돈을 또 계속 뺐잖아요, 거기서. 그랬기 때문에 돈이 힘을 못 받고 계속 밑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1992년에 2년 중간까지 가서 돈이 고갈이 된 거예요. 그 돈을 뺄 때 엄청 중요한 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sequence of return. sequence는 순서잖아요. 수익률의 순서에 대해서 잔고가 불어날 수도 있고 금방 떨어질 수 30년하고 19년 차이는 어떠세요? 뭐 그 정도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401k만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401k가 지금 당장은 그래도 좀 잔고가 빵빵하니까 항상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시절이 좋으면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시절이 안 좋을 거 생각을 못 하잖아. 소셜 시큐리티 지금 타시는 분 혹시 폭락장애도 이거 개런티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인컴?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데 해결책이 제가 보험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체 재산 포트폴리오, 유동 자산을 갖고 있는 그것이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금을 사셨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 하실 수도 있고 보험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보험이 어떻게 포지션이 돼야 되고 왜 크리티컬한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보험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시면 시장의 폭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방어막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여러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보장된다는 게 아주 큰 거죠. 1불도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 룰 넘버 1 뭐예요? 원금을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주제 가장 큰 주제가 평생 소득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뭐죠? 평생 소득이? Lifetime income. 계속 흐르는 캐시 플로우. 그게 라이프타임 인컴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금 보장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평생 소득이 되는 거. 평생 소득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보험권에서는 내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평생 보증이 돼. 그걸 인컴 라이더라고 하거든요. 보증이 되는 게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401k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리스크에 따라서 돈이 빨리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권은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갔을 때까지 다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만일 수도 있고 나하고 나의 배우자까지일 수도 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세금. 보험권에서는 텍스 프리가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는 플랜들을 제공을 합니다. 텍스 프리 하면 너무 좋죠. 라스는 똑같아요. 우리 IRA 있고 401k가 주로 우리가 많이 보통 분들이 갖고 계신 건데 거기 라스가 붙으면 텍스를 언제 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401k나 그냥 IRA는 지금 텍스 공제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공제를 평생 받는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미국은 공짜가 사실 없는 나라인 거는 아시죠? 지금 텍스를 안 내고 또 돈이 굴러갈 때 텍스를 안 내는 혜택을 줬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그 치명적으로 텍스까지 커져서 돈을 내셔야 돼요, 텍스를. 그런데 반대로 라스는 뭐예요? 지금 돈을 넣을 때 텍스 낸 돈으로 돈을 넣고 또 굴릴 때도 텍스 안 내고 나중에 찾을 때, 하베스트 할 때 돈이 커졌을 때 어때요? 아무리 커도 텍스를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이 좋으세요? 그냥 하는 걸 트래디셔널이라고 해요. 트래디셔널 IRA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라스로 하는 게 좋으세요? 나 지금 텍스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텍스를 공제 받으려면 지금 트래디셔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듣기에 돈이 많으신 부자들은 라스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험을 기반으로 설계할 때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는 게 생명보험, 이렇게 재정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 있죠.
똑같은 보험이에요. 보험 뭐예요? 앞에 있을 어떤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거잖아. 그 돈을 내가 내는 거잖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너무 일찍 돌아가실까봐 커버해 주는 게 생명보험. 돌아가시면은 돈도 누가 벌어야 되니까 그거를 커버해 주는 생명보험. 너무 오래 살까봐 반대쪽을 커버해 주는 게 무슨 보험이에요? 연금보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다른 것 뿐이지 커버하는 게 다르니까. 그쵸? 전략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누이티. 어누이티는 개인 연금 플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연금에도 시장에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거 인덱스로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 리스크 100% 제거하고 뭐가 있어요? 안전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금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그 다음에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가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돌아가실 때까지.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어누이티예요. 매달 흔들림 없는 은퇴 월급을 세팅해 주는 게 연금이에요. 연금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소셜시큐리티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것처럼 소셜시큐리티로 나는 충분해 이러신 분도 있어요. 소셜로는 안 되겠다. 난 뭔가가 더 필요하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개런티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전략은 생명보험.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지수형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40대, 50대 아니면 건강하신 60대 초반까지는 사실 유리한 어떤 점들이 많이 있죠. 현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캐시밸류. 그럼 캐시밸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텍스 프리 아니면은 텍스 어드밴티지 그러한 조건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안정성하고 수익성이 결합된 어누이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로 우리가 어누이티 인덱스 하는 거는 S&P 500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보험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사가 얼마나 된 회사이며 얼마나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폭락해도 원금이 100% 방어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죠. 밑에 하한선이 있으니까 주식이 폭락하고 내려가도 그거를 다 0에서 멈추니까 사실은 주식이 30%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위에 지분이 있어요. 캡이 있어요. 평생 소득 특약. 이거 인컴 라이더라고 해요. 그냥이 아니라 개런티 해주는 거야. 보험회사가 자기 이름과 자기 역사를 걸고 개런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픽스트 인덱스 어누이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러면 401k나 IRA를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개런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를 좀 개런티가 있는 전체를 다 하던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개런티가 있는 걸로 옮기고 싶다. 그런데 롤오버는 세금 정산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계좌로 연금을 옮겨주는 걸 롤오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401k에 뭐 1밀리언이 있어. 그럼 1밀리언은 다 옮겨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1만 먼저 옮겨놔. 보험사에다 옮겨놔도 잘 자라요.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의 주체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401k 갖고 있었어. 그럼 401k를 갖고 있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401k 내가 옛날 직장에 갖고 있었어. 그럼 뭐예요? 그냥 놔둬요. 그 놔둬 거기다가. 근데 나는 나왔는데 왜 내 자식은 거기 놔둬요? 내가 컨트롤 하려면 내가 자기 꾸미를 내가 데리고 나와야지, 그쵸? 아니면은 뭐예요? 텍스를 내고 찾아 그냥 59.5세 이하에 찾으면은 텍스까지 내잖아. 플러스 텍스는 워낙 내는 거고 페널티까지 있잖아요, 그쵸? 세 번째는 뭘 하는 거죠? 나의 거를 이렇게 인컴을 개런티 해주는 걸 롤오버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뭐예요? 현재 새로 간 직장에 401k에 더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4가지 주로 할 수 있으세요. 다 옮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옮겨서 뭔가 나의 세이프하고 개런티 인컴을 구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보험사의 쪽으로 그 리스크를 옮겨 놓는 거죠. 전략 2, IUL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IUL 들어보신 분, 홀라이프 들어보신 분. 그래서 IUL이 뭐가 좋아요? 원금을 보호하는, 원금이 아까 플로우가 있어서 0% 이하로 안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평생 소득을 세금 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딴 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IUL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생존할 때 보통 우리가 생명보험은 돌아가실 때만 혜택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자, 돌아가실 때 혜택 아니고 플러스
살아있을 때 혜택이 있다는 아시는 분? 눈만 뜨면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뭐 한 달, 두 달 가 있다고 집세 안 내나요? 되잖아요. 그렇게 눈만 뜨면 돌아가는 돈이 기초생활비에 들어가겠죠. 자산 증식은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401k나 IRA나 이런 쪽으로 친숙하죠. 근데 폭락할 때 원금까지 이룰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감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소득. 확정소득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인컴인데 guaranteed 인컴. 아까 인컴 라이더라는 걸로 통해서 내 인컴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때까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소셜 시큐리티. 그런 것처럼 확정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폭락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평생 소득이 되는 거고, 사실 은퇴 설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은퇴는 더 이상 투자의 개념에서 이제는 안전한 나한테 뭔가 확실하게 항상 나한테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은퇴 설계지, 수익률이 얼마다 그것만 따지는 건 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자, 4% 룰 들어보신 분 있어요? 4% 룰이 뭐냐면 예전에는 401k 30년을 모았어. 미국은 전부 다 이제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모으는 거잖아요. 은퇴 계좌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럴 때 4%씩만 내가 은퇴하고 쓰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이 계속 괜찮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한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게 다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오래 살고 변수가 옛날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제는 채권으로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4% 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보험 기반을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르지 않는 지갑. 우리가 필수 생활비라고 하는 나의 니드.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죠. 필수 생활비를 산출하시는 거. 주거비, 보험료, 식비, 뭐 자동차 나가는 페이먼트 되겠죠. 그 다음에 소셜연금 플러스 다른 또 무슨 연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연금을 계산을 해서 필수 생활비 차이. 지금 현재는 소셜만 있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필수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죠. 갭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갭이 있습니다. 아마 95% 이상 갭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가족이 82세는 넘게 살더라. 90세, 100세까지 살더라. 그러면은 조금 놔뒀다가 70세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70세까지는 소셜을 안 받으면 그동안 어떻게 해? 돈을 어떻게 하겠어? 그 갭을. 그럴 때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갭을 보험, 어누이티가 나오는 생활비, 나오는 인컴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보험 솔루션 매칭, 부족한 만큼 어누이티로 이전해서 확정소득을 세팅합니다. 세팅은 평생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그다음 나머지 자산은 IUL 아니면은 투자, 인베스트먼트, 401k 이렇게 해서 상금을 키울 수 있는 거죠. 혜택은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다음 의료비가 앞으로 의료비 걱정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디펜스 라인, 방어, 아니면 준비, 아니면은 징여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주는 걸 징여, 돌아가시고 주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징여라고 나왔지만 사실 더 상속이란 말이 더 가까운데 상속은 생명보험은 상속될 때 세금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약으로 써요. 생명보험을 상속으로. 여러분들 아셨어요? 나 죽은 다음에 나는 상관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상속업 쓰기 때문에 나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입니다.